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노인학대 실상이 어떻고 왜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를 해봤죠. 그렇다면 노인학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그런데 노인학대가 어디서만 일어날까요? 요양병원, 노인시설, 가정,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물론 요양시설에서도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는 신고가 나오긴 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타인이, 종업원이 잘못해서 그러는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노인 학대는 집에서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살인이나 자살도 집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누가 누구를 죽일까요? 역시 놀랍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무려 그것이 살인사건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그럴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말 들어봤죠? 데이트하는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는데 젊은 친구들이 연애하면서도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역시 남자가 여자한테 휘두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학대 피해자의 75%쯤은, 즉 집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는 대다수는 성별로 나누면 여자입니다. 75%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통계를 내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나 할머니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면접조사를 하든 대체로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서 드러난 걸 제대로 조사하기 힘든 측면도 있는데 대략에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맨 맞는 아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5%쯤이라고 합니다. 즉 10명에 1명은 아내가, 이게 이제 상습적으로 그러진 않지만은 1년에 몇 차례라든가 또 술 먹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물리력이 여자보다 센데, 여자보다 어찌 보면 능력이 뛰어난 부분은 그것뿐인데 요즘에 와서는 이 물리력 쓸 데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뇌력이 중요하지 근력은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집에서는 이렇게 살인을 한다든가 학대를 한다든가 폭력을 휘두르는데 대다수는 가해자가 남자요, 피해자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노인학대에서 슬프고 또 슬픈 일은 뭐냐면은 그 학대 대상자가 남편뿐 아니라 아들도 남편 못지않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주간 보호를 제가 했거든요. 어머니 간병을 했는데 한 2달 반 안팎 요양병원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80% 아마 안팎은 여자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대다수가 8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 동료, 남자를 대하는 것과 아들을 대하는 것, 아들은 20, 30살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 올 때도 역시, 남편 오면 뭐 그냥 소 닭보듯, 아들 오면 그냥 왕자처럼, 임금처럼.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있을 때는 뭐 뭘 먹는다든가 누가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아니면 TV 같은 걸 본다든가 할 때 여자들이 많으니까 주도권을 쥐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에게 있는 남성성, 그리고 남자에게 있는 여성성이 나이가 들면서 그 자기 성별 아닌 그 이성의 그 성별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남자는 여자 같아지고 여자는 남자 같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산전수전 겪어서 그런지 진짜 여자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당당하더라고요. 그 당당함을 집에서도 발휘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죠. 남편한테는 되게 그 매맞는 아내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또 어떤 그 내가 맞을 짓을 했지. 왜냐면 남편이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면서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항상
뭐 매를 본다, 맞을 짓을 한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식을 갖고 있고 수동적이고 어찌 보면 혼자 참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감추는 바람 피워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맞는 그리고 그 70대 80대 노인들은 그때는 한번 만난 사람과 헤어지면 큰 뭐 흠도 그런 큰 흠이 없죠. 그리고 자녀들은 대개 서너 네댓을 낳아서 그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사는 게 낫지. 나 하나만 참으면 집이 조용한데 하면서 참는 측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이건 계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면 자녀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반항을 못 하는구나. 이게 이제 잘못해서 아들에게 전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들도 그 어머니의 뭐랄까 학대자가 되는 그런 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폭력 또 학대도 대대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3대 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보고 배우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게 혼자 감내하는데 그런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편한테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한 15%쯤 된다고 했으니까 아들한테 당하는 사람이 뭐 5%? 100에 5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폭력이라는 것은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 폭력도 있고 정서적 폭력도 있다고 했으니까 학대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열에 2명 안팎이 학대를 당한다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옛날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게 즉 법적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행정적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해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학대 문제를 풀어주려는 학대 문제는커녕 경찰들도 이 폭력 문제 사건화되는 문제마저도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부간에 그냥 싸우다 뭐 그런 수도 있는 거죠. 부부는 뭐 칼로 물 베는 거 아닙니까? 싸워야. 그리고 집집마다 그런 정도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서 어찌 보면 이 부부가 싸우는 것은 경찰이 왔다가 남편이 그냥 괜찮다고 하면 저 사람 이렇게 정신 똑바르고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리고 여자도 이제 남편이 무서우니까 거기서 괜찮다고 가라고 하면은 그 뒤에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피해 여성은 학대를 당한 사람이 여자가 대다수인데 노인학대 피해자의 60% 정도는 열의 6 정도는 아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어릴 때는 이제 자녀들이 그걸 본 수도 있겠지만은 출가해서 나가버리면은 안 보면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멀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뭐랄까 학대를 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은폐하고 자기 혼자 참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구원 요청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나오고 수동공격적으로 아예 뭐 죽이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라도 반응을 하면 오히려 멈추는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안 하면은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의식이 이렇게 없고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치지 않는 수가 많잖아요. 가족이란 게 뭡니까? 가족은 되게 생애가 있잖아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대개는 둘도 요새는 물론 뭐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중년기에는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는 여자에게는 특히 자녀 중심으로 가죠. 한 60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부 중심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부부만 남았을 때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에 알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어찌 보면 그렇게 주눅들어. 저도 참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군대 생활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면서 상명하복이라는 게 쩔어 있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그래서 대학에서 뭐 교수한테라든가 아니면 이 선배
그 저는 이제 또 학교도 지방에서 지방 중에서도 시골에서 제가 또 진안이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전주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그 괜찮다는 학벌 그런 걸 가진 사람, 학연이 든든한 사람 그런 걸 가진 사람이 뭐 1, 2년만 선배라도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냥 대응을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선후배들. 근데 그때 당당하게 말로라도 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듣기 안 좋네요. 서운해요. 그 말이 그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고 부모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뭐 포항을 산 사람도 아닌데도 그냥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거. 나이 몇 살 더 많고 선후배라는 거. 그 사람 울타리가 든든하다는 거. 거기에 짓눌려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개 이제 아내와 남자는 지금 80대 70대라면은 남존여비가 뚜렷할 테여가지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남녀 평등한 아니 어떤 때는 아까 제가 요양원에서 봤듯이 여자들이 많으면 거기서는 진짜 저 사람들 중에 누가 집에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랴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 사람들도 흩어져서 집에서 살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제 남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찍 떠난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하던데 그렇게 뭐랄까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한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의 생애라는 게 결혼해서부터 부부가 남고 또는 혼자 남아서 죽을 때까지인데 대개 여자 일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미자의 노래 나오듯이 참아야 한다게 누가 참아야 한다고는 모르지만 어떤 규범이 그렇게 말했는 건 모르지만 공자인지 맹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고 사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아까 제 경험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항을 해야 되죠. 때로는 반응을 해야 되고 때로는 대응을 해야 되고 물리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제가 뭐랄까 자녀들도 뭔가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20, 30살 차이가 났는데도 그 말에 뜨끔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좀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어요? 아빠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도 중요한 거고 또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많이 그 남편한테나 아들한테 당하니까 아들이 많이 무시한다고 보세요. 아들은 하늘같이 내가 여기고 공주처럼 자식을 아들을 왕자처럼 키우긴 했지만 그만큼 기대를 걸은 거잖아요. 내가 경기장에 나갈 수 없으니까 자녀들이 그 경기장에 나가서 내 대신 대리 만족을 시켜달라고 대리 성취를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후원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기대를 저버리는 만큼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런데 학대를 하면서도 나는 학대로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우리 이런 말로 무슨 어머니가 상처를 받으랴. 정말로 내가 그 요양원에서도 보니까 딸들은 어떤 딸은 와가지고 딸이 둘셋 되는가 이렇게 교대로 와서 거의 날마다 와서 수저질도 못하는 어머니를 떠먹여주고 그런 수도 있는데 그 엄마가 딸들한테는 되게 좀 거칠게 대한달까 편하게 대한달까 그런데 아들이 오면은 180도 바뀌더라고요. 막 떠받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딸 많은데 아들이 하나가 뭐 그랬으니까. 그 세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나간 말을라도 너무 그렇게 위에서 오냐오냐 키우니까 오히려 어머니의 애로를 보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서운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이렇게 당하기만 했느냐 하면서 사정도 모르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쓱 지나가는 말로 스치듯 하는 이야기에도 그 바람에도 칼에 베이듯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참으니까 이런 얘기도 괜찮은가 보구나. 그래서 강도가 더 세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속에서 너를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최선을 다한 거다 그래도 내가 또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내가 서운하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좀 허망하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이거 물론 뭐 우리가 공자 맹자의 가운데 또막도 아닌데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뭐 서운함을 표현하고 그대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내 감정을 내 정서를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나이 먹고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부딪히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 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지만 물론 아이 메시지 나 이야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언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아까 물리적으로 그럴 때는 때를 나올 때는 딱 자기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얘기를 하자. 아니면 그냥 딱 피해 도망가서 그 현장에서 일어날 일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때로는 심리적으로 단단히 버틴다든가 때로는 그 폭력 같은 거에 있을 때는 자기 방어를 하는 정당방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평소에 자녀는 우군화 시켜놔야 되죠. 남편한테 당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도 물론 뭐 남편들의 생각, 남자들 생각 좀 많이 바뀌면 여기서 보듯이 이거 뭐 통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데이트할 때부터 노인 부부가 됐을 때까지 대개는 학대는 남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생각해서 남녀는 다를 뿐이지 우열이 있는 건 아니다. 상하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도 한번 돌아보면서 자녀를 우군화해야 되죠. 대개는 엄마 편이죠. 뭐 그러기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수록 대개 남편들도 부인을 학대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자녀들이 더욱더 엄마를 감싸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나 이게 자신감을 채워야 된다. 나는 못 배우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뭐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살고 내 자식들도 내가 가난해서 못 가르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자책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살았다. 내가 하는 속에서는 내 깜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자네들이 잘 살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 이게 이제 그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는 이렇게 울타리로서 우분화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적어도 자기를 긍정합니다. 남편이 나를 험한 소리를 하고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할 바를 제대로 했고 누가 뭐래도 못 배웠지만 배운 사람 못지않게 내 인생을 살았다. 그래야 자기가 심리적으로 시달리지 않죠. 그래도 안 되겠다 할 때는 바깥에 요청을 할 필요도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상담과 신고를 할 필요도 있는데 이게 그 은폐적 속성이 있어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그래도 안 될 때는 상담소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폭행하면 신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에서도 그 인근에서 아버지가 딸을 때렸는데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훈계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나를 신고하다니. 요즘은 그런 정도가 있는데 노인들도 이렇게 시달리면서 평생을 사느니 어찌 보면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도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노인 학대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만 일어난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들이 우리 어머니나 아내를 학대하는 수가 많은데 그 대응으로서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때로는 물리적일 때는 적어도 방어하면서 딱
멈추도록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자녀를 잘 이렇게 둘러싸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자존감을 갖고, 안 될 때는 상담실을 찾는다든가, 더 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